선생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일요일 저녁? 안녕하세요, 강민 선생님. 서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놓치더라고요. 위에 있고요. 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쪽 저거. 선생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름이 많죠.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날씨가 엄청 선선하더라고요. 밤기온에 거의 반사 입고 있는데 미치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저희 매니저님들, 전장님들, 그리고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진짜 감기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코로나도 다시 시작이 되었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지 점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발라주세요. 나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선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데이안이라서 참 담담하게 왔거든요. 담담하게 왔는데 이 다리가 또 뭐라고 이 다리에 또 앉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도망 나올 것 같아요. 1분이 그래요. 1분 남았다. 달달 송담당. 일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달달 송.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 9시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힘이 날씨 어떤가요? 서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트 되게 막 엄청 떠있네. 기분 좋네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홉 시에요. 자,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일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마이 인셀다운 스토리로 찾아뵙게 된 진희솜 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주말 저녁에 크루 점장님들이 여기 또 다 모여주셔가지고 제가 또 막 엄청 또 떨리네요. 앞에 또 관중들이 앉아 계시니까. 자, 강의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저희 중앙브랜치 가장 예쁜 우리 지사장님, 김은경 지사장님,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한껏 지금도 정말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저희 안현민 점장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요즘 성격 유형 분석 검사 다들 해보셨죠? 저도 해봤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가 그때 검사를 처음에 했을 때 E형으로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E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 안효민 점장님이 손 점장님이 무슨 E형이고 아니다. 그거 다시 해봐라. I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지? 아닌가? 다른가? 다시 검사를 했더니 어김없이 내향형 인간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참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37살이잖아요. 37년간 살아오는 동안 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향형이고 싶다. 저의 소망이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ISTP다. ISTP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장인이래요, 장인. 근데 그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장인은 어때요? 좀 더 남들이 보는 시선에서 좀 더 다른 시선을 말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고집이 있다 보니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일단 그렇게 나오고 제가 이러한 성격을 사실 가지기에는 저의 가정 환경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정말 가득 받고 자란 막내딸. 하지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희 오빠와 저 단둘인 남매였어요. 근데 그 남매인데 10살 차이가 나요.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예쁨은 가득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저도 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기가 되면서 저희 오빠랑 계속 멀어지더라고요. 성격에서도 일단 차이가 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오빠는 너무나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제가 못 미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오빠처럼 못하니까 제가 괜스레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빠가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잘해도 그게 잘하는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빠보다 오빠가 제일 무서웠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죠. 나는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여러 명 낳아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외롭게 크게는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 아빠도 저를 사랑해서 놓으셨고 오빠도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 그러기에는 저 혼자는 조금은 외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너무 일찍 너무 일찍 생겨버린 거예요. 20살에 첫 개강날이었어요. 첫 개강날 친구가 밥을 먹지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서 저희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나가지 말았어요. 그 자리에 나가서 저희 신랑을 만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새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저에게. 근데 새 생명이 생겼을 때 무섭다, 두렵다 이런 감정보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써?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임감으로 정말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신랑과 동의를 했었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말 청천역력이죠.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정말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임신 7개월까지 사실 속이고 있었어요.
옷으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옷으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7개월 때 딱 이야기를 했죠. 왜? 이제는 방법이 없다. 나를 보내달라, 시집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아이 셋을 가진 보딩맘 출산드라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아이 셋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냥 감히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책임감이 저는 쉽게 가볍게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20살에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결정에 제가 책임을 져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전공과는 달랐어요. 제 전공은 원래 패션 디자인 학과였거든요. 옷을 좋아해서. 하지만 패션 디자인 쪽으로 내가 전공을 살리기에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레알 코리아 쉐무라 직원으로 입사하기까지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메이크업 자격증. 그걸 2급, 3급을 제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입사를 하고 났는데 둘째, 셋째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출산의 과정들을 거치고 하면서 물론 회사에 복지하고 월급 체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철없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에 아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물론 양가 어른들이 도움을 주시기는 하지만 제 스스로가 굉장히 나쁜 엄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외로움을 느껴서 우리 아이들을 외롭지 않겠다 해서 3명을 낳았는데 오히려 그런 외로움을 내가 아이들에게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의 손을 거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은 벌어야겠고 직장 생활은 이제 여기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골프장 캐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저는 경로를 몰랐어요. 저희 오빠를 통해서 조언을 얻어서 이제 골프장 캐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차례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지인의 기회로 해서 인력그룹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순차적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로 경영기획팀 대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연관성이 없는 직업들만 저는 다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저희 신랑이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이유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특히나 저보다 저희 신랑이 더 그랬을 거예요. 새 생명은 생겼고 책임져야 할 가족은 생겼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본인의 적성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다 선택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제가 좀 더 지지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전혀 연관성 없는 일들을 저는 해왔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로 영끌해서 모은 돈을 옷가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신랑은 이 시기에 정말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직장 생활로 계속 뭔가를 소득을 버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장사를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냥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자영업자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진 보이시나요? 네. 예쁘죠? 네. 제가 운영했었던 가게예요. 근데 이 가게를 운영하기까지에도 참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집이 대구예요. 대구라고 하기엔 경산인데, 원래는 그 동네에 이제 제가 옷가게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대구 동성로 쪽에. 근데 그걸 다 계획을 잡고 이제 알아보고 하고 있던 차에 2019년에 뭐가 생겼나요? 코로나가 발병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시초가 어디였었냐면 대구였어요. 대구의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가 봉쇄되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꿈은 거기에서 꺾여버려요. 그럼 대구에 살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제가 준비해놓은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저는 살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부산을 택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제 선택을 위해서, 제 앞날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혼자 부산으로 와서 지금 가게 보시다시피 이쪽이 어떤 곳이었냐면 공구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곳에 인테리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자재들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브랜딩을 할 것을 꿈을 꿨었기 때문에 이런 마크까지 하나하나 정말 제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럼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어요, 이 가게가. 정말 제 꿈이 그냥 실현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씻고 들어와서 대충 점심을 먹고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고 들어와서 또 사입시장에 또 사입시장 문 또 이렇게 주문을 넣고, 그리고 고객 관리하고 고객 응대하고, 그러고 새벽에 자고 또 다음날 운동을 하고, 이러한 일상들이 지속적으로 패턴이 정말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가게 마치고 이제 일요일에는 집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는 다시 또 운동을 가기 위해서 새벽에 나서서 또 부산으로 오고, 이러한 일상들이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 꿈의 시작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장 예쁜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예쁜 저희 안혜민 점장님을 통해서 안혜민 점장님을 저희 가게로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인스타로 먼저 연락이 오셨었어요. 저희 옷가게 그때 당시에 겨울이었는데 핸드메이드 코트가 너무 예쁘다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오셔서 안 사셔도 되니까 구경하시고 옷 입어보시고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밝히시더라고요. 인셀덤 대리 점장이라고. 근데 저는 인셀덤이 그때 당시에 사실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냥 건너 들어서 화장품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판인지 뭔지 저는 그때 당시에 잘 몰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현민 점장님의 이제 인스타를 제가 들어가 보게 됩니다. 들어가서 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참 예쁘다, 와, 참 멋진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가게에서 직접 만나 뵙게 됩니다. 정말 실물이 더 예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저와 맞는 공통 코드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셀덤을 건네받게 되고 체험분을 제가 전달받게 됩니다. 근데 체험분을 전달받을 때부터 저는 사실 마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써야 하는 화장품이고, 그리고 고객님과의 너무 코드가, 공통 코드가 너무 잘 맞았었고, 또 나의 고객이고, 또 무엇보다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이 정말 외로웠었는데 또 이렇게 말동무도 해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세트 정도는 그냥 내가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틀 뒤에 연락을 드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가입해서 저는 정말 찐 매니아로 정말 꾸준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1년 4월에 정말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꾸역꾸역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계산적으로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산에도 코로나 위기가 정말 심하게 닥쳤었거든요. 상가에 거의 한 20곳이 있으면 거의 한 18곳은 문을 닫았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내가 더 이상 버틴다는 건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한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를 크게 마음 먹고 접기로 합니다. 접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온라인에 좀 더 치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로 짐을 싸서 올라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사실 구하고 싶었지만 사무실이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배달업종으로 다 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을 그냥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 셋이고 어차피 집을 좀 더 넓혀서 그냥 집에서 그냥 내가 일을 좀 하자라는 의미로 계약을 하고 이제 그날이었어요. 계약을 딱 끝내고 어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니까 제품 주문이 되질 않는 거예요. 떨어진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제품 주문이 되질 않아서 그때 현민 점장님께 또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언니 제품 주문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 급하냐고. 지금 리뉴얼 기간이라서 한동안 주문이 되질 않을 거니까 내가 대우 갈 일이 있다. 이틀 뒤에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저희 현민 점장님을 이틀 뒤에 만나게 돼요. 너무나 인스타로 근황을 정말 종종 자주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대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근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근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슬며시 그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소마 그러지 말고 언니가 하는데 같이 한번 안 해볼래? 못 가기 힘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우 언니 저는 언니처럼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시면서 이제 보상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해주셨어요. 제가 왜냐하면 꾸준하게 잘 쓰고 있었던 찐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 없이 파워 매니저를 그냥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언니 내가 싸게 쓰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제해주세요 하고 제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근데 문득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얼마나 벌어요? 물어봤어요. 묻지 말았어야죠. 궁금했나봐요. 제가 인스타로 근황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리점의 보상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는 2천만 원 정도 벌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70%라는 숫자에 대한 감흥이 크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파워 매니저가 35%잖아요. 그럼 그 배라는 거잖아. 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실 2천만 원에 저는 더 꼽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저는 정말 너무나도 여러 직업을 다 거쳐오면서 아무것도 앞뒤 따지지 않고 내가 그냥 이 조건에 내가 맞추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직업들을 다 연관성 없는 것들로 선택을 해왔던 내가 지금도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왜 나는 아직까지 저런 기회에 놓이질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즈 세미나에 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요. 다녀와서 저는 현민 점장님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점장님, 제가 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시상을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라고 제가 물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현민 점장님을 진짜 많이 괴롭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뜬 사진, 이 사진이 현민 점장님을 이제 사업 결단을 하고 만난 그날이거든요. 좀 파고드는 성격이에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고, 대리점에 대한 보상을 들었었고, 그리고 나는 속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떠올리진 않았지만 대리점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소소한 것까지 점장님께 다 물어봤어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물었었던 게 뭐냐면 제품에 대한 정보 강의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현민 점장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5월부터 사실 대리점에 대한 결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거의 4월 제가 말일쯤 20일 지나서 제가 파워 매니저를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시스템 방송 진짜 열심히 보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바로 강의를 보고 나서 애프터를 적으래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 다들 방학숙제 해보셨죠? 방학숙제 하면 독후감 적으라고 하잖아요. 뺏기지 않나요? 뺏기죠? 머리글 보고 뺏기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50분 동안에 이러한 강의를 보고 사실 내 머리에 남아있는 건
크게 마지막 멘트 몇 마디밖에 없는데 이걸 애프터를 어떻게 적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적기 시작합니다. 강의를 보는 자세를 일단 처음부터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옆에는 노트와 펜을 옆에 준비해 두었어요. 처음 시작은 애프터를 잘 적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조건 배워야 산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에는 좀 더 집중을 하고 못하는 것에는 좀 더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냥 계속 반복을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인플루언서 아니잖아요. 인스타를 잘하지 않잖아요. 동영상 편집을 잘하지 않잖아요. 배워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정말 바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반복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크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를 셋 놓으면 많이 떨어져요. 곤란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잘했었던 건 그냥 기본에 진짜 충실했었어요. 그 기본은 다른 거 없었어요. 직관 정말 열심히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현민 점장님이 어떻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열심히 왔었어요. 기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운전을 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직관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제가 원래 에너지가 크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이런 직관들을 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내가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게 되고 그리고 내 에너지가 엄청 올라가는 걸 느끼다 보니까 이걸 놓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본에 정말 충실했었고 무엇보다 저는 조금 차별화 전략을 조금 신경을 썼었어요. 빈센덤 제품은 너무나도 유명했었고 지금은 더 유명하고 그리고 좋은 건 너무나도 다들 알아요.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좋은 제품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업자들이 있지만 내가 어떠한 걸 더 나한테 사게끔 나와 사업하고 싶게끔 만들려고 하면 내 스스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원초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고객 관리였어요. 근데 그 고객 관리도 텍스트로 그냥 문자 하나 보내기보다는 사용 방법부터 꿀팁 이러한 것들을 모두 동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서 보내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 사람을 딱 찍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나와 사업하고 싶게끔 무조건 만들겠다. 나 저 사람 무조건 파워 매니저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는 그 대상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그 정도로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저는 기념일을 다 챙겼었습니다. 그 기념일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커피 쿠폰 한 장,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요즘 조금 안 좋으시다는 걸 들으면 주쿠폰 한 장. 이런 걸로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시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저는 또 일찍 결혼을 해서 지인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몇 되지 않는 지인들에게 처음 제품을 전달했다가 정말 엄청 심하게 거절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누구나 다 거절을 받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상처도 받고요. 근데 그 상처에서 내가 아직까지 깨쳐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파워 매니저 시절에. 아직 내가 면역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럴 바에야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을 한번 해보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이 가장 어려운 일을 나한테 정말 쉽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냥 그것도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가의 사장님들께 한 번씩 들리면서 지나가던 길에 들리면서 항상 커피 한 잔씩 사가지고 들르곤 했었고요. 그리고 거절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날 또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파워 매니저 시절에 제가 지켰었던 게 있었어요. 하루에 체험분 3개는 무조건 돌리고 집에 들어가자. 하나라도 남으면 10시건, 11시건, 12시건 집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거절받았던 고객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화해서 전달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저는 지속적으로 정말 반복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결과 이 안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찐고객들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사업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적었던 이런 메모들이에요. 필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적어야 해요. 적어서 이걸 다시 뱉으려고 하면 뱉을 사람이 사실 처음부터 없잖아요. 식구들 붙잡아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고객에게 실천을 한번 해보고, 고객에게 실천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을 다 찍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제품 공부였어요. 제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피부에 대한 원리도 좀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품 공부만 했었던 이 수첩이 거의 한 6권 정도 되거든요. 진짜 이런 게 나중에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 필요해서 이러한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필기를 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저의 사업에 있어서 산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마인스를 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참 뿌듯했어요. 아, 열심히 했구나. 와, 진짜 파워 매니저 시절에 진짜 조심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도 참 칭찬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4개월 만에 대리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제 성격이 계획적이지 못해요. 꼼꼼하긴 한데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한 달에 플랜을 다 세워버리면 그 플랜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적이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 세우는 것도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목표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루뭉술하긴 했지만 실행력에 있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목표마저도 너무나도 간절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 제가 이 대리점을 마감한 8월 달은 정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데드라인을 정말 어떻게 정했었냐면 8월 15일까지 나는 무조건 대리점을 마감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15일 동안 나는 예비 기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데드라인은. 하지만 저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었어요. 8월 15일이 넘어가는 이 순간에도 멤버십이 등록이 힘들었었어요. 인원수가 모자랐었네요, 제가. BP는 이미 넘어갔었지만 인원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던 8월 21일,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냥 정말 꽃을 열어 송이를 꽂고 그냥 나갔어요. 빗속을 뚫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집 앞에 헤어샵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보상을 한번 풀었었고 제품 구매도 이어졌었고, 하지만 보상을 듣고 보상이 좋은 줄은 알겠지만 본인은 그냥 꾸준하게 쓰는 소비자로 남겠다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날 비가 오길래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보상을 다시 풀고 제가 도와드리겠다, 저만 믿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멤버십의 등록이 총 3명이 동시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게 8월 21일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5일 데드라인을 못 지켰다고 그냥 이불 속에 있으면서 계속 나만 자책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과연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도 참 그때 대견하더라고요. 8월 21일 저녁에 이제 네일샵 원장님을 마지막으로 파워 매니저로 등록하고 나서 울면서 저희 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엘리베이터 점장님 전화했어요. 부끄럽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꾸준한 반복,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뛰어나지 못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배움이 적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하려고 노력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대리점을 달성하고 나서 운영을 할 때 첫 소감을 발표한 기억이 그대로 나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대리점 운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파워 매니저 시절에 정말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정말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연습과 훈련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마라톤의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단단하게,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단단하게 대리점을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정말 든든한 런닝메이트가 되어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약속을 지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세어보니까 대리점 운영 10개월 차더라고요. 이번 달까지. 총 이제 커미션을 9개월 동안 받았는데, 얼마 전에 보라카이에 가서 안 점장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점장님, 누적 커미션 얼마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3억이라 이야기했거든요. 큰일 날 줄.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대리점 커미션만 1억 800만 원 받더라고요. 소름이 지었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제가 세상을 어찌 보면 인생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었던 제가 지금 저희 안 점장님을 통해 인셀덤을 만나서 지금 이러한 호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어제 새삼스레 정말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강력한 Y가 있겠죠. 처음 파워의 진이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진이솜 점장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시절을 겪어오면서 더욱더 단단하고 노하우가 많고 팀원들에게 나누어줄 메시지들이 훨씬 더 많은 점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그죠? 폐가 묻어있어요. 저의 임상 대상들 임상 대상들 저의 소중한 가족들이 사실 저의 가장 강력한 Y예요. 일단 저희 신랑은 저와 정말 똑같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 만나서 정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정말 병주마처럼 달려온 지금 40이 되었어요, 저희 신랑이. 근데 이 40살 네, 안 돼. 아니야. 제가 오늘 다시 그랬어요. 절대 울지 않겠다고. 근데 정말 제가 이래요. 주책스럽네요. 남편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게끔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와이프가 되어주고 싶어요. 내일 당장 은퇴를 하더라도 걱정 없이 오빠 그냥 나 믿고 그냥 일로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저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요. 모든 부모들의 욕심이잖아요.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엄마가 올바르게 사업하고 자리 잡아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 진짜 멋있어. 엄마도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할 수 있어. 엄마 믿고 너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해. 첫째는 꿈이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리고 둘째의 꿈은 정확하진 않아요. 요리사 하고 싶대요. 그리고 요리를 하기도 잘해요. 엄마가 없을 때 동생하고 누나의 밥을 해주니까. 그리고 저희 꼬맹이 막둥이 셋째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교실에 보내주고 손흥민 같은 정말 그런 대단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꿈에 대해서 정말 저의 형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니라는 말이 아닌 엄마 믿고 그냥 열심히 해. 괜찮아. 하다가 아닌 것 같을 중간에 돌아와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해. 라는 말을 정말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0살에 저의 그런 선택이 얼마나 부모님의 염려가 되셨을지 감히 짐작이 되더라고요. 정말 걱정으로 정말 저희를 보셨을 저희 양가 부모님께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진짜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딸이 되고 싶고요. 지금 부모님들의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17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그 시절의 부모님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도 느꼈어요. 너무나 편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좀 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게 저는 꿈입니다. 그것도 그 비용은 제가 다 지불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어쩌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가장 든든한 지원을 해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인셀덤의 희로애락을 정말 함께 해준, 언제나 진심으로 함께 해주신 저희 점장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 부자 만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빚 정말 제가 사업 열심히 하고 정말 마음의 빚 평생 갚으면서 살 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완벽하고 싶었는데요. 저 역시 그랬어요. 이 문구는 제가 진짜 하루하루 되뇌었던 문구예요. 정말 완벽하고 싶어요. 하지만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면 욕심이 과하더라고요. 누구나 완벽하고 싶어 하지만 다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 이 말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완벽하고 싶었지만 저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욕심은 있어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수용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지 그 노력의 여부에 따라 진짜 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들어질 거고요. 아직 저는 이뤄낸 것보다 이뤄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항상 저는 처음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 그리고 끈기와 노력으로 진짜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진희솜 대리점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마이 셀덤 스토리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불러주세요. 안 울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주체 없이 울었네요. 네, 거의 풀지 말아요. 안 한다더니. 감사합니다. 안 한다더니. 감사합니다. 한다더니. 그러게요. 안 울려고 했는데 왜 웃자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답은 푼게 없어. 그만 좀. 감사합니다. 불어가지고 완전 난리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 정말 이렇게 마무리 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활발하게 정말 화이팅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내일 다들 있는 얼굴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끌게요.